이번 수업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관한 수업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등차 수열의 합, 우리 SN이라고 하면 n항까지의 합을 뜻해요. SN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쭉 가서 n항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첫째 항을 A라고 해보고, 그리고 공차를 D, 제 n항을 L. 자,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라스트를 이용해서 L이라고 한번 해보면, 다시 쓰면 SN은 첫째 항 플러스 둘째 항은 A 플러스 D, 셋째 항은 A 플러스 2D, 제4항은 A 플러스 3D 이렇게 쭉 가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요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항 전항은 자 여기 얘보다 D가 작은 이런 항이 될 거란 말이죠. 됐죠? 여기까지. 근데 SN을 한 번 더 써보려고 해요. 대신 이번엔 어떻게 써볼 거냐면 순서를 반대로 해서 자 얘부터 시작해서 써볼 거예요. 여기가 L이 될 거고 그 앞에 항이 L-D가 되고 맞죠? 그 앞에 항은 L에서 2D를 뺀 항이 될 거고 그 다음 항은 L에서 3D를 뺀 항, 그쵸? 쭉 가서 자 여기가 여기 지금 거꾸로 쓰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이 여기 오고 첫째 항이 여기 오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을 쭉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하기를 하면 SN이 두 개가 되죠. 이 SN은 여기 지금 A 플러스 L이 되고 여기도 어떻지? D가 지워지니까 A 플러스 N, L.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L 쭉 가서 여기도 A 플러스 L, 마지막 항도 A 플러스 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고 그걸 두 개를 더했어. 그랬더니 A 플러스 L이 몇 개가 됐죠? N개가 됐죠, 총. 그래서 이 SN은 N개의 첫째 항 플러스 N항 이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SN은 어떻게 쓸 수 있지?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야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등차 수열의 합 공식 하나 유도를 했어요. 자,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된 거냐면 N항까지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N의 첫째 항 플러스 제 N항. 자, 2분의 N의 초항 더하기 끝항. 그래서 쌤은 2N 초말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초항 말항 이렇게. 근데 이때 여기서 요 L이라는 게 어떤 항이냐면 자, N항을 우리 마지막 항 L이라고 줬어. 그쵸? 근데 요 L이 N항이기 때문에 N항은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죠. 이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L 자리에다가 요거 A 플러스 N-1D 넣어서 식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분의 N에 자, 요 자리에 A 플러스 N-1D 들어가면 A가 두 개니까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중괄호로 바뀌고 식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가지 공식을 모두 사용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2분의 항의 개수의 첫째 항, 끝항. 자, 첫째 항과 끝항을 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 되겠고 요거는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쓰는 식이 되겠어요.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쓰는 식, 이 아이는 뭐다? 첫째 항과 끝항을 할 때 쓰는 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위에서 유도한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가지를 자 이제 외워볼게요. 어떻게 외우냐면 2n 초말 첫째 항과 말항, 초항과 말항을 할 때 구하는 방법. 얘는 항의 개수예요. 2n 초말 또는 첫째 항과 공차를 할 때 쓰는 식은 2분의 n 항의 개수에다가 2a 플러스 n-1d. 자, 요거 두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지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수열의 합이 SN이죠. 그쵸? 우리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표현하고 일반항을 N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가 대체 뭐냐? 일단은 자, 수열의 합 SN은 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죠.
2, A3, A4 쭉 가서 N1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N-1 플러스 AN 요까지. 근데 우리 Sn-1을 한번 써보면 이것은 N-1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4항 쭉 가서 제 N-1항까지의 합이 돼요. 자, 요 두 식을 한번 빼볼게요. 두 식을 빼보면 좌변은 Sn-1이라는 식이 되고, 자, 우변은 자, 어디까지 싹 다 지워지지? 요까지 싹 다 지워져서 AN이 나오죠. 그쵸? 자, 요 식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인데, 자, 이 식에는 조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다가 1은 넣을 수가 없죠. 왜냐면 S0이라는 게 정의가 되나? 수열에서 N은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S0, 0항까지 합이라는 게 정의가 되지 않아서, 자, 요 식은 N이 1일 때 말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 돼요. 일반적으로. 자, 물론 첫째 항부터 성립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일반적으로, 자, SN에서 Sn-1을 뺐어. 요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냈다면 요 일반항은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를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2항부터 구할 수 있다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Sn-Sn-1 요 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줬다면 자, 이 식은 자, 2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야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첫째 항은 주어진 Sn에 넣어서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째 항은 S1이야 라고 따로 써주고 그리고 자 일반항은 요식인데 요식은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주어졌다고 보죠.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이 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 일반항 An은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고 Sn은 n제곱 플러스 3n이고 Sn-1은 요식의 n자리에다 n-1을 넣어준 자, 요식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전개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는 n제곱 이 마이너스 2n하고 3n이 있으니까 플러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지워지고 3n 마이너스 n이니까 2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한 일반항 이렇게 써주고 첫째 항은 일단 어디다 넣어준다고? 첫째 항은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1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4가 되죠. 근데 얘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어떻지? 4가 나오죠. 자 S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값과 우리가 구한 A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 같으면 자, 이때는 AN은 그냥 2n 플러스 2야 하고 이 식 자체가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야 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 두 번째 예를 볼게요. SN이 만약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라는 수열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죠. 그럼 S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 Sn-1은 여기 n자리에 n-1을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지금 요거는 지워지고 그쵸? 2하고 마이너스 2는 지워지고 나머지 식이 지금 위의 식을 빼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요때도 마찬가지로 일반항은 이렇게 나오지. 근데 자 요때 살펴보면 자, 첫째 항은 여기다 넣고서 구하라고 했죠. 그쵸? 첫째 항을 일단 구해보면 1을 대입한 얼마다? 6이다. 그리고 AN은 지금 2n 플러스 2라고 구한 상태죠. 자, 여기 1 넣어주면 4고 여기다가 우리가 구한 일반항에 1을 대입해서 구한 첫째 항과 자, 합공식에다가 주어졌던 합공식에다 1을 대입했을 때 구한 첫째 항은 서로 달라요. 그럼 실제 첫째 항은 누가 되는 거지? 이 합공식에다가 1을 넣은 첫째 항이 실제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수열은 요 수열의 일반항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식이 되겠어요. 이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요런 수열은 정상적인 등차 수열이야. 1 넣어주면 4, 2 넣어주면 6, 3 넣어주면 8 이렇게 해서 첫째 항부터 정상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 수열은 첫째 항은 6이고
둘째 항부터는 여기 넣어주면 둘째 항 6,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수열은 제 몇 항부터 등차 수열 이루냐면 제 2항부터 등차 수열 이루는 거고 첫째 항이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원래 같으면 4잖아, 정상적이면. 근데 여기 첫째 항에 문제가 생겼어. 정상적인 등차 수열보다 2가 커졌죠. 그래서 뒤에 붙은 2가 그것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i보다 첫째 항이 2가 커졌으니까 n항까지의 합도 정상적인 합보다는 2가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수열의 합 공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요 식을 이용해서 찾아낸 경우 자, AN은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2항부터 성립한다고 잡아주고 S에다가 첫째 항을 넣은 값을 첫째 항이라고 따로 잡아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거랑 S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같은 항이 나오면 이 수열은 자, 제 1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 자, S에다가 1을 대입한 것과 우리가 구한 일반항에다 1을 대입한 게 서로 다르면 S에다가 1을 대입한 i를 첫째 항으로 따로 잡아주고 우리가 구한 일반항은 제 2항부터 성립해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 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이죠. 그쵸? 근데 이 수열은 등차 수열에만 성립하는 식은 아니에요. 자, 어떤 합공식이 주어졌어도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어. 꼭 등차 수열에만 적용되는 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등차 수열을 배우고 그 수열의 합공식을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그 수열의 합공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 합이라는 걸 처음 배웠으니까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가 등차 수열 뒤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SN과 SN-1과의 관계식은 앞으로 어떤 수열이든 항상 쓸 수 있는 거지만 우리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을 구한 경우에는 자, 2항부터는 항상 성립한다.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하고, 자, 실제 첫째 항은 합공식에다 1을 대입한 거야. 요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